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 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문을 닫은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해법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말끔하게 해결하시고요. 알찬 투자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과 민간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스닥, S&P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올해 첫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전 거래일 대비 0.53% 내린 2,419.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연일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파란불 켜줬는데요. 전장 대비 0.58% 하락해 809.22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쏠렸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공행진, 잠시 머뭇머뭇거리는 걸까요? 아니면 크게 숨을 고르는 건지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도맡아 주시는 분이죠. 정글의 왕 타잔 김진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의 주특기는요. 차트 하나로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지명입니다. 차트를 바탕으로 돈의 과거와 미래, 현재 그 흐름을 다 파악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 쏙쏙 선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그동안 어떠한 종목들 셀렉해 주셨는지 그 결과 수익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딱 6거래일 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 중 베스트 종목들 선별해 봤습니다. 이 수익은 누적 수익률 아니고요. 공략한 당일 기준의 상승만을 반영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고 있는 상단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오늘 하루 동안 쌓아주신 수익 종목들입니다. 찍상꽃이 활짝 피지, SPG부터 해서 KCS, 덕양산업까지 어제 방송 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종목들 다 챙겨가셨는데요. 단 하루 사이에 챙겨가신 종목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대표님은 꾸준하게 무수히 많은 상한가 공략 종목들도 제시해주고 계시죠. 12월엔 13개, 1월에는 20종목, 또 2월에는 17개 종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3월 단 6거래일 사이엔 무려 9개의 종목을 추가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종목들의 수는 총합 59개입니다.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내일은 또 내일의 미인주와 미남주가 새로 나온다. 내일부터는 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지 궁금하신 분들, 또 이러한 종목들 모두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님의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영 대표님의 노란톡방 입장문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8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워낙 수익을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사칭 계정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입장 루트니까요.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지금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 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네, 접수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민 내용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에서만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꼭 적극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 담당하고 있는 차트리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타잔이 있죠. 타잔. 투자 정글의 타잔이 있죠.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또 타잔 같은 역할을 또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상한가 가는 종목만 정말 제대로 콕콕콕 집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또 변함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여지없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9시에 두 종목을 드렸어요. 두 종목을 드렸는데 드림 CIS라는 종목과 KCS라는 종목을 두 종목을 대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콕 집어드렸던 종목이 드림 시큐리티와 KCIS인데요. 자,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했었던 그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금일 3월 9일 공략주입니다. 자, 이게 뭐 한 달 전도 아니고요. 일주일 전도 아니고 오늘 3월 9일 공략주입니다. 오늘 3월 9일 아침에 노란톡방 팍스TV 투자의 정글 김진영,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이고요. 여기 이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들어오시면은 이런 정보를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오전 9시에 드림 시큐리티 사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 필요하겠습니까? 이 종목 사야 된다. 종목 이름만 적어드리면 되죠. 그냥 시장가로 사시면 돼요. 이 종목 들어가면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사야 되나요? 고민 없어도 됩니다. 왜냐고요? 지니까 동시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드리기 때문이죠. 자, 9시에 드림 시큐리티라고 하는 종목을 드렸고요. 그리고 9시 3분에 KCS라는 종목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 중에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 중에 단 두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란톡방에다가 드림 시큐리티와 KCIS. 그런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어떻게 저렇게 한 종목, 두 종목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이들만 그렇게 상한가를 갈까? 그건 로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모든 주가의 움직임은 세력들이 만들어가거든요. 마켓을 메이킹한다고 얘기하죠. 마켓 메이킹을 해요. 주가를 올림과 내림을 세력들이 만들어가는데 그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의 조건에 맞춰져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검색기가 뽑아주게 되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기가 자, 급등주 당일 9시에 매매할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뽑아줍니다. 뭐 세아 베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장중에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장 9시에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아이가 제일 먼저 떴어요? 드림 시큐리티가 떴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KCIS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드림 시큐리티와 KCS입니다. 그리고 함께 저도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KCS 있고 오늘 세아베스트도 있고 SPG도 떠 있고 보이시죠? 이게 다 오전 9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검색기에 딱 뜨는 거예요. 왜?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 혼자 제가 매매하지도 못할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도주로 올라온 종목들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당일주, 급등주라고 하는 이 검색기에 올라온 아이가 에코플라스틱, 자이글, KCS, 덕양, 코오롱 플라스틱, 뭐 금비, 레몬까지가 쭉 있죠. 이 아이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KCS가 9시 3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KCS를 언제 샀어요? 시청자분께 9시 3분에 말씀드리고 저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죠. 그리고 주가가 확 날아갑니다. 바로 수익을 줘요.
사자마자 바로 수익이 몇 프로가 났냐? 5%가 넘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자체가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2,000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상한가 하나를 찝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운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실력이에요. 그리고 2,000개가 넘는 종목, 시장이 좋건 나쁘건 어쨌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 종목, 두 종목만 찍는데 그 아이가 상한가를 가요.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투자의 정글 프로그램 맡아서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3월 9일인가요? 네, 이제 막 만으로 한 4개월 좀 3개월이 좀 네, 될 듯하네요. 12월 달 1월, 2월, 3월이니까 네. 거의 3개월,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거래일로 따진다 그러면 이제 대략 80거래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80거래일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루에 한 종목, 두 종목을 콕 집어가지고 오늘 매매해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아이들 모아놓은 게 바로 왼쪽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작년 12월 달부터 오늘까지 해서 약 80거래일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상한가 종목만 59개의 종목을 찍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세력이 그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세력이 그 주식을 팔면은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세력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얼마나 좋은 훌륭한 기업입니까? 하지만 그네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회사가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해서 주가가 빵빵빵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적 좋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주가 떨어지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붕괴가 오는 거죠. 멘붕이 옵니다. 아니, 실적 좋고 회사 좋은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고. 나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고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샀는데 왜 안 가냐고.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상한가 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한두 종목을 상한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80거래일 동안 59개 종목을 찝어드립니다. 그런데 저건요, 제가 23%, 25%, 2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냥 오직 상한가 간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왜? 상한가를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하나 더 첨언 드릴게요. 아, 대표님 상한가 간 종목을 그럼 30%다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오늘 KCS를 진입을 해가지고요. 단 1분, 2분 만에 수익을 몇 % 올라온다? 자, 이거 여러분 지금 1분 봉이기 때문에 지금 타임프레임 좀 짧게 보이는데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대략 한 3분 정도 있었던 일이에요. 자, 3분 동안에 몇 % 수익률을 가져간다? 3분 동안에 대략 5%를 좀 넘었습니다. 5%를 초과한 수익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종가 마감은 상한가입니다. 상한가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10수 프로에 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하지만 그런 욕심 없어요. 왜냐?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상한가 갈 거고요. 모레도 상한가 갈 거고요. 그 다음날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세력들이 강하게 수급을 동반해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매일 쏟아지거든요. 매일 쏟아지기 때문에 어떻다? 굳이 내가 한 종목을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대표님은 저렇게 하루 진입해서 하루살이하는 스캘핑 단타만 하시는가 봅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오해세요. 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진입해서 수익이 나야지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스캘핑 종목을 저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 종목도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급등주예요. 오늘 진입해서 오늘 상한가 빡 간다. 얼마나 멋져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종목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투자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드림시큐리티나 KCS라고 하는 종목이 과연 오늘 왜 올라갔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본다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다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조만간에 될 것이다라고 언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종목을 제가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대장주가 KCS로 알고 있어요. 오늘 KCS와 드림CS가 올라간 게 왜 올라갔냐면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일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거는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이 회사는 말이야. 어떤 걸로 인해서 블라블라 시장에 MSG를 치는 뉴스들은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제서야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연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돈이 들어왔느냐, 돈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제가 KCS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KCS 거래대금이 672억 원입니다. 네, 672억 3,100만 원이에요.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빵빵하거든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침 9시에 추천을 딱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거래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시고 싶은 만큼 사셔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급이에요. 수급. 이렇듯 거래대금이 풍부한 아이들을 매매를 하셔야지만이 내가 사고 싶을 때 마음껏 살 수가 있고 내가 팔고 싶을 때 마음껏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풍부한,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등락률도 이렇게 대단히 높은 아이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내가 위기 대응도 편안하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시청자분께 노란톡방에 함께 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노란톡방에 지금 현재 500명 좀 안 되게 계십니다. 예, 500명 조금 안 되게 계시는데요. 자, 500명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100만 원씩만 사더라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노란톡방에다 언급드린 종목들 거래량이 적은 유동성이 초저유동성 종목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SP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신 ETP까지 보이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거래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셔도 마음껏 사셔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만 가지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왜곡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풍부한 거래대금이 들어와야지 주가라고 하는 게 왜곡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관제탑에서 자, 1번 라인 활주로에 비행기 출발시키고 2번 라인 활주로에 비행기 출발시키고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원래 1번 활주로에 갈 비행기를 잠깐 너 멈춰. 야, 3번 활주로 먼저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라는 것도 자, 준비된 아이가 출발하려고 했는데 어떤 외적 요인에 있어서 야, 지금 당장 가면 안 되겠어. 잠깐 멈춰. 시간의 횡보라든지 혹은 가격 다운을 통해 가지고 훼손시킨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기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활주로에 들어와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스케줄링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활주로에 올라탔고요.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춥니까? 못 멈춥니다. 그대로 이륙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력이 모든 주식의 종목에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도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세력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종목에는 그 종목을 관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그 세력들이 매집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매집이라는 단어 아시죠? 사 모으는 거죠. 주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매집을 하거든요. 그럼 매집을 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상태에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언제 진입을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자, 이제 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출발하자라고 딱 되는 그 포인트에 출발하죠. 그러면 주가가 빵 올라가죠. 그럼 이 빵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집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매집? 그래요.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겠죠. 근데 언제 올라갈 거냐? 혹은 또 얼마만큼 더 떨어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매수냐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금액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종목이 누가 옆집 순이 엄마, 앞집 철수 아빠가 야, 이 종목 한번 사봐. 그럼 내가 100이라고 하는 투자금이 있다 했었을 때 100의 금액 투자를 얼마큼 투자할까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도 절반 이상 하실걸요? 절반 이상 합니다. 왜? 좋다고 하니까. 아이, 옆집 순이 엄마가 좋대. 앞에 철수 아빠 좋대요. 그러니까 삽니다. 근데 좋다고 하니까 많이 사서 많이 수익 나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삽니다. 문제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의 투자금을요,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비중을, 첫 번째 비중을 많이 싣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비중은요, 늘려가는 것이지 절대 진입하는 퍼센트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전체 투자 비중에서의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됐을 때는 적게 남은 부분 가지고 백날 물타기를 한다는 그거는 내 위기 관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타기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분할 매수에 대한 원칙에 대한 자금 운용에 대한 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주가가 좀 빠지니까 사고 좀 빠지니까 사고 이게 분할 매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칙을 갖고 해야 돼요. 자, 비중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마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가 들어가, 두 번째는 20%가 들어가, 세 번째는 60%가 들어가. 1, 2, 6으로 2배수 마틴계를 쓸 수가 있고요. 3배수를 적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균등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횟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 분할 매수에 대한 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덜컥 샀다가 빠지니까 좀 더 사고 빠지니까 좀 더 사고 근데 정작 내가 많이 들어간 가격대 이 라인 자체가 상당히 고가에 물려있기 때문에 백날 여기에서 추가 물타기를 한들 내 평균 단가 내려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명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KCS라는 종목과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두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근데 자, KCS는 자,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볼까요? KCS는 자, 장 출발할 때 현재 이 캔들은 5분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캔들 하나가 5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장 출발 시가 출발해 가지고 빵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발해서 매수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어 라고 한다면 10%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9시에 추천드렸던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은요,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오전 9시 장 출발하자마자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자, 아까 화면에 보셨을 겁니다. 9시에 드림시큐리티, 자, 오늘 매매해야 될 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출발 시초가 갭상승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5.31%. 그리고 고가는 14.6% 올라갔습니다. 자, 5%의 시초가 갭상승 출발해가지고요. 5분 동안 상승률이 자, 얼마요? 14% 넘게 올랐어요. 상승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부분만 플러스 9%가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 자체가 추천하자마자 바로 빵빵빵빵 날아가는 아이예요. 자, 그런데 자, 어떤 분들께서는 자, 추천드리는 그 시간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9시 5분에 진입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9시 5분에 진입하면은 매수가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에요, 여러분들. 종가 얘기니까. 대략적으로 3,900원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요, 그냥 존버 정신으로 버티는 거야. 그냥 뭐 삐리리하게 버텨요. 그냥 나 수익 날 때까지 버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하락을 떨어지고 다시 올라온 이 과정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무 무의미하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화면 캡처를 못 해드렸는데요. 원래 제가 준비를 했었었는데 못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매매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침 9시 3분에 들어갔고요.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안 팔았어요. 더 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KCS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같은 테마예요. 근데 KCS가 대장이다 보니까 드림시큐리티는 후반전에 올라간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1차 매수가 됐습니다. 자, 심각하게 정말 워스트 케이스로 볼게요. 자, 어디서 매수했다 가정해 볼까요? 자, 어디에서 자, 최고점에서 매수했다 가정할게요. 그래 3,995원에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중을 갖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3,950원에 예를 들어서 비중을 10%만 진입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내 계좌가 손실이 날 이유가 없고 안정적으로 계좌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올라왔어요. 나는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가가 안 갔네. 그래도 100%는 없죠.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는데요. 주가가 빠지는데 어디가 중요할까요? 시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가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죠? 시가. 자, 여러분들 시가라고 하는 건요. 시가라고 하는 거. 시가는 자, 시작할 시자 그다음에 가격 가짜죠. 오늘 캔들이 시작하는 가격이 시가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가 누가 만들어요? 제가 만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듭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시가는 세력이 만들어요. 시가를 갭상승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상승의 의지를 갖고 갭상승 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시가라는 걸 깨고 싶어 할까요? 깨고 싶지 않아 할까요? 깨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면 시가라고 하는 거는 지지가 될까요? 저항이 될까요? 당연히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 시가가 깨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누가 하겠어요? 세력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무엇만 하면 돼요?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가에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자, 쭉 떨어집니다. 시가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아랫골을 만들고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은 대응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예측과 대응입니다.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 100%는 없어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죠. 그러면 떨어진다면 난 이거 어디에서 받을 거야? 시가에서 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진입을 생각하겠다고 자 10분, 15분 지나면서 생각을 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950원에 10%의 비중을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자는 얘기죠. 분할 매수예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금일 시가가 얼마입니까? 네, 3,700원, 3,700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시가가 3,670원입니다. 그래요. 계산 편하게 3,950원에 그 다음에 오늘 시가가 3,670원이니까 그래 3,750원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 3,750원에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10% 고가에서 10% 들어가면은 자 분할 균등 진입만 했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얼마가 돼요? 3,850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3,850원이면은 주가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진입해가지고 매수평단을 3,850원으로 메이드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합니까? 위계관리죠. 더더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 진입한 거는 물을 빼줄 수 있겠죠. 물 타기만 합니까? 물도 빼야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물만 타고 만세 들고 그냥 들고 갑니다. 아, 나 더 벌어야지. 이러면 위기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성하셔야 될 우리 시청자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안 했지? 자, 매매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해본다면은 정말 계좌가 운영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실전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여기서 뭐 어떤 패턴에 매수하고 어떤 매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트가 살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차트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실전 매매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삼성전자면 어떻고 이게 드림시큐리티면 어떻고 SK하이닉스면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내가 매수할 타점에 대한 기준점, 추가 진입에 대한 자리에 대한 기준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물빼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한 기준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최고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시가에서 지지 받아가지고 3,850원대에서 물 빼고 여기에서 최초 10% 비중만 갖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가가 더 빠졌네요. 그래 너 더 빠져라. 빠지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얼마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하락 추세선 하나 딱 그려볼게요. 쫙 그립니다. 언제예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되는 시점부터 하락이 멈췄습니다. 지금부터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3,850원의 매수가에 자, 10%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락 멈췄네? 하나 더 사줍니다. 어디에서요? 그래, 3,600원에 그냥 대충 샀다 치자고요. 그럼 내 매수 평단 얼마입니까? 10%만 하더라도 3,700원대 매수 평단이 됩니다. 그죠? 20%를 넣었다. 매수 평단 얼마가 돼요? 3,650원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3,650원대 비중에 20%든 30%를 싣고서 올라갑니다. 슈팅 나오네요. 정고점 근처에서 저항 있겠죠, 당연히. 매도해주죠.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드림시큐리티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오늘 10수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종목이 강하고 세력이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지지와 저항이 대단히 세력이 알아서 잘 만들어준다. 세력의 의도만 파악하고 우리는 추가 진입과 물을 빼줄 포인트와 끌고 갈 포인트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전 매매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존버를 한다 해서 존버 정신으로 버틴다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분차트로 설명드리고 있어요. 타임프레임만 바꿔볼까요? 타임프레임을 주봉이든 월봉이로 바꾸면 여러분들 그게 중장기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타임프레임을 바꿔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스캘핑 단타예요. 왜?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리고 진입과 탈출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스캘핑 단타예요. 근데 저는 그걸 여러분께 실전으로 아침 9시에 매일 이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이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에 제가 아침 오전 9시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한 종목 딱 추천드리게 상한가 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12월 달부터 투자의 정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차티스트 김지영이 방송인 게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녹화 방송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걸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똑같은 이야기로 당일 진입 종목에 대해서 상한가 가는 거 공략 포인트와 청산 포인트에 대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다 까발려 가지고 시청자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 상한가 간 종목이 59개의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네, 80거래일이 좀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80거래일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을 59개를 뽑아내요. 오늘 또 한 종목 뽑아냈습니다. 오늘 2종목 추천드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방송 도중에 상한가 우리 김지영 대표님이랑 함께 하면은 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면 상한가를 맛볼 수 있구나라고 들어오셨는데 안타까운 게 어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이 거의 50여 분 가까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방송 중에. 근데 오셔가지고요. 말씀도 없고 공개 방송을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 아침에 또 아침에 제가 9시에 공개 방송을 열었거든요. 공개 방송 열어가지고 오늘 주도주 실시간 검색기로 빡빡빡 올라오고 있고 그 종목 한 종목만 선택해갖고 매매해도 되는데 방송을 들어오질 않으세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아래에 노란톡방 이제 상한가 보는 고품격 투자 교육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이제 좀 제대로 맛을 보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이 시간 남은 30분 동안 또 함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어떤 시청자분의 사연이 있을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로 가는 고품격 투자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실전 매매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어떤 종목을 갖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종목의 요동치는 차트의 흐름 속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죠.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까지 매일매일 선별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표님은 지금 3월이 일주일이 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매일매일 급등하는 그런 강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캐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공략해주신 종목들만 봐도요. 오전 9시부터 짚어주신 KCS를 시작으로 덕양산업, SPG까지 상한가 종목만 해도 3가지나 챙겨주셨는데요. 어제 방송 보고 톡방 들어오셨다면 이러한 급등 종목들 오늘 모두 다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대표님은 또 시장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상한가 가는 종목도 챙겨주시는데요.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무려 59개의 종목, 상한가 종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떠한 빨간 맛을 보여줄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대표님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야겠죠.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는데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그런 오늘 사서 오늘 상한가 가는 그러한 수익의 매직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고민 보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바이오톡스텍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9,200원, 비중은 20%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분 오늘 약 손실 중이신데 어떤 도움 받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대면 톡 터지는 바이오톡스텍인데 지금 좋은 자리에서 지금 상담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곧 톡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자, 바이오톡스텍은 일단 뭐 바이오톡스, 바이오톡스텍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요즘에 종목명에 택이 워낙 많이 들어가 보니까 자, 바이오톡스라고 한 종목, 바이오톡스텍, 택 맞군요. 바이오톡스텍 종목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자, 2018년도하고 2021년도에 좀 크게 해먹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도에 크게 한번 해먹었죠. 그리고 2020년도 마저 크게 해먹었습니다. 자, 지금 또 어떤 타임이 됐을까요? 한번 크게 해먹을 자리가 나온 거죠. 크게 해먹을 자리. 그래서 약손실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가 아주 뭐 쓰레기 회사는 아니에요. 보통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 정말 계속 매년 적자 나오고 그래서 자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뭐 유중하고 BW 발행하고 이렇게 하고 연명한 회사들 대단히 많습니다. 쓰레기 회사들 되게 많아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훌륭한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래도 빨간불이 소소하게 들어오면서 그 회사 연명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톡스텍은 세력들이 한번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대단히 크게 해먹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주가가 한 번씩 해먹었죠. 보시면 2018년, 그다음 19년, 20년 지나고 나서 21년, 3년 지났죠. 그다음에 21년 지나서 22년, 23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해먹을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톡 터지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바이오톡스텍 자리다. 다만 지금 주가의 움직임 자체를 보면 자, 특성이 좀 달라졌어요. 왜 제가 곧 터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습성이라고 한 게 있어요. 습성이라고 하는 거. 세력들은요. 이 종목, 모든 종목을 핸들링하는 각 종목의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력들도 주가를 마켓 메이킹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올리고 어떤 식으로 내릴지에 대한 습성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톡스텍은요.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자, 화면상에 보면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작년 7월 달, 그리고 8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자, 제가 동그라미 6개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럴 거예요. 야, 너가 무슨 전문가야. 야, 나도 저런 그림 그리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차트를 보는 것과 차트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차트를 보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매일 상한가를 찝는 사람이에요. 매일 상한가를요. 매일 종목을 상한가를 딱 찝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엇만 가지고요?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를 낮게 보신 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은 상한가 종목 한 번이라도 찝어가지고 드셔보셨습니까? 찍어가지고 본인이 픽해가지고 본인이 오늘 당일 상한가 먹지 못했으면 그런 말을 평가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한번 오픈 마인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저는 이 차트의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마켓 메이커의 특징을 뽑아내는 거고 얘네들이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는지 특징을 뽑아주는 거예요. 차트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캐치해야지 세력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고 세력의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에다 숟가락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만 올리고 주가 올라가면 먹고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매일매일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바이오톡스 같은 경우 제가 동그라미 1, 2, 3, 4, 5, 6에서 6개 동그라미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특징이 보이죠?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윗골이에요. 보시면은. 자, 여기 윗골이 엄청 큽니다. 여기 윗골이 엄청 큽니다. 여기 윗골이, 여기 윗골이, 여기 윗골이, 여기 윗골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2, 3개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죠.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주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고점은 높여가면서 하이 포인트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저점은 하이어 로우 포인트 만들죠. 저점 높여가고 있잖아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으면서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도 없습니다. 주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이 탄탄하게 따다다다닥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쫙 끌고 가고 있어요. 저거는 단단봉 패턴을 얘기하는데요. 단봉단도 양음양음 하면서 주가를 고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이동평균선을 다 정비율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저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MSG를 치는 거죠. 야, 바이오톡스텍 블라블라. 이런 블러핑이 빵 터지면서 뭐합니까? 주가 빡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오 하면서 들어가죠.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톡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자, 5일선에 해당되는 자리가 얼마냐면 8,872원입니다. 자, 뒷자리 잘라버리고 8,800원 손절 라인 잡고 그대로 들고 가 보세요. 그럼 얘 10,000원 넘어가는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톡 터질 것 같다는 자리에 있다는 그 바이오톡스텍의 차트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노란 톡방에서는요. 시장 점검, 종목 점검, 차트 점검, 그리고 차트 공부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단 10원도 아니 단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노란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4시 50분까지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꼭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한가 매직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는 방법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4시 50분까지만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내에 꼭 입장하셔야겠죠. 그럼 다음 종목 고민도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두 번째는 정순님의 HLB입니다. 45,5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이 뒤바뀌었죠. 그동안 강했던 2차 전지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HLB 또 그 바이오 관련주들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무려 8% 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어떤 차트를 그릴지 대표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HLB 종목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제가 노란 톡방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에너지, 로봇, AI 이런 아이들이 계속 강하게 끌어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강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약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언지를 드립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숨고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돈이 몰릴 곳이 어디다?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쪽에 해당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실적도 있고 시총도 크기 때문에 끌어갈 겁니다라고 하는데 벌써 이번 주부터 그 움직임이 발생을 했고요. 오늘 또 특별하게 HLB라고 하는 이 아이도 함께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제가 9시에 방송 열고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오늘 HLB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HLB 시리즈들이요. 근데 HLB가 약간 그룹주 관련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조금 좀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이런 부분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자 HLB예요. 근데 저는 별로 HLB 관련한 회사들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HLB 관련한 HLB가 써 있는 시리즈들이 있죠. 그 아이들 매매를 저는 가급적이면은 권하고 싶진 않아요. 만약에 한다면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나셔야 돼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당일 진입, 당일 청산으로 끝내셔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HLB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에요. 자, 보시면은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이에요. 자, 색깔 확인되시죠? 네, 지금 파란색이에요.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파랗게 물들은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HLB라고 하는 아이는요. 그래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가 쓰레기라도 세력들이 매집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키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또 버티고 있는 분들 입장을 봤었을 땐 일단 회사 자체가 밥벌이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도 나지 않는 저런 종목들을 단순하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유한다면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저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 보시면 알겠지만 자 단기 순이익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HLB예요. 이 회사 어떻습니까? 주가는 올라갔지만 실적 꽝입니다. 다 뭐예요? 주가 조작으로 다 사기 쳐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단히 좋지 않은 종목이에요. 좋지 않은 섹터에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세력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갑니다.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요. 말씀드렸죠. 뉴스를 통해 가지고 MSG를 엄청 잘 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빵빵 날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회사 자체는 쓰레기다. 그래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대 길게 가져가기에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현재 가격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추가 상승도 여력이 있어요. 왜? 주가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하단에서 유증을 했어요. 왜?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했죠. 예, 지난 작년 12월 달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일단 돈을 땡겨왔어요. 돈을 땡겨왔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뿅 날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가 빵 올라갔어요. 근데 이 고점에서 또 매도 물량 나옵니다. 근데 다시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여기서 제가 그림 하나 딱 그리자면은 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이러한 삼각김밥을 하나 제가 그려놓을게요. 자 삼각김밥이 있는데 여기를 뚫고 넘어가면은 좋은 일이,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삼각형 모양에 대해서 위로 옆구리 터지면은 상승, 아래로 옆구리 터지면은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 상한가 보는 고품격 투자 교육, 투자의 정글 김진영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우측 하단 네. QR코드 카메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공개방송 또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